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음, 여기는 일요일입니다. 하와이는 일요일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와이는 일요일인데, 그러니까 6월 16일인 거죠. 네. 근데 한국은 6월 17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아주 잠을 잘 잤고요. 잠을 잘 자고 일어난 다음에 조금 늦잠을 잘 정도로 잘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반부터 시작하는 세션에 첫 번째 거는 지각을 해버리고 말았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션이 6번 세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9번까지 세션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포스터 세션이 있었고요. 저는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이 아주 많은데 너무 길게 하지 않고 빨리 정리를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하면 6-1은 제가 약간 지각을 해서 놓쳤고요. 6-2는 CEA 레띠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SNW라는 학회가 주로 소자 쪽 위주로 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몇 안 되는 회로 관련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거를 하냐면 스핀의 업과 다운 같은, 그러니까 업이냐 다운이냐 같은 것처럼 마치 회로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업인지 다운지,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두 개로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링 오실레이터를 하나를 만드는데 이 링 오실레이터가 오실레이션 프리퀀시가 F0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가만히 놔둬도 그냥 F0로 이렇게 돌아갈 이 링 오실레이터에 그것보다 두 배로 높은 프리퀀시 2F0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실레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레퍼런스를, 그리고 걔네들을 인젝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네들이 그 두 배로 2F0에 있는 그 시그널에 맞춰 가지고 동기화가 되는데, 그런데 이쪽 저쪽, 그러니까 페이지가 딱 두 가지가 나뉘는 거죠. 0도 아니면 180도. 그래서 이 0도와 180도를 마치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 같은 걸로 나누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링 오실레이터를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얘네들을 이제 동작을 시키게 되면 걔네들의 합쳐진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마치 물리학에서 나오는 아이징 모델을 푸는 것과 똑같다고, 아이징 해밀토니안을 푸는 것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지만 링 오실레이터의 두 배 높은 주파수를 인젝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페이즈를 나눈다,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에서의 발표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낸드를 이용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 내용 파악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웨이트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뉴럴넷이니까. 뉴럴넷에 그러니까 결국 문턱 전압으로서 웨이트를 쓰고 싶은데, 웨이트를 쓸 때 깨끗하게 지우고 그 다음에 쓰면 잘 쓰이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 패턴이 있는 상황에서 깔끔하게 안 하고 뭐 일부만 바꾸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웨이트를 쓰게 되면 그러면 잘 최종적으로 쓰여진 형태가 우리가 쓰고 싶었던 것만큼 잘 쓰여지느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A, B, C가 있는데 뭐 그중에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게 이제 C번 방법인데, 그 C번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뭐 잘 쓸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음, 또 6-4는 북경대 발표였고요. 북경대의 발표였는데 여기서도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이었는데요. 어, 사실은 이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고 뭐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6-5는 산동대학교, 중국의 산동대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플래시, 그러니까 낸드죠. 거기에 기반한 스토캐스틱 컴퓨팅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캐스틱 컴퓨팅이라는 게 어떤 연산 같은 것들을 무작위로 랜덤 넘버 빗 스트림이라는 것에 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얼만큼 많이 일들이 나타나고 얼만큼 많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0과 1이 나타나는데 1이 많이 나타나면은 그거는 높은 숫자에 해당하고 1이 조금 나타나면 그거는 낮은 숫자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아주 간단한 연산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복잡한 연산기를 쭉 만드는 것 대신에 비트 스트림을 여러 개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 확률적으로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그게 연산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있었던 구현 대신에 멀티플렉서를 사용을 구현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회로를 구현을 했다라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스토캐스틱이라는 스토캐스틱 컴퓨팅의 개념부터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니까 6번 세션은 약간 머신러닝 이쪽에 관련된 거여가지고 그거를 회로로 구현하는, 아니면 소자나 회로로 구현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쉬지 않고 바로 7번 세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7번 세션으로 들어갔는데 7번 세션은 사실은 두 개밖에 발표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6번 세션하고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체어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7-1은 아이맥의 발표, 초청 발표였고 7-2는 북경대학교의 발표였습니다. 이 7-1이 이제 어, 발표가 좋았죠. 그러니까 아이맥에서 발표를 한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새로운 내용보다는 지난 두 번의 IDM 발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멀티 VTH를, 문턱전압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이제 뭐 핀펫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음, 혹은 뭐 그렇죠. 핀펫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냥 어떤 걸 워펑션 메탈의 두께를 조절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쉽게 그 워펑션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제 C팻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층층이 멀티스택이 쌓이잖아요. 멀티스택이 쌓이는데, 그러면은 멀티스택을 이렇게 여기다 쌓고 여기 위에다 한참 위에다 쌓고 또 이렇게 위에다 쌓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충분한 그 워펑션 메타를 위한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길이를 너무 키우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스택에 있는 그 스택과 스택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고 하고요. 그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그전에 하던 것처럼 워펑션 메탈의 두께를 바꿔가지고 문턱 전압을 조절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빡빡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워펑션 메탈을 다른 거를 써보자 라는 그런 내용, 첫 번째 아이디어하고, 두 번째는 다이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웍 펑션을 조절을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타이 나이트라이드를 이렇게 우리가 배리어 물질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거 말고 몰리브덴 나이트라이드, 타이 나이트라이드 대신에 몰리브덴 나이트라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타이 나이트라이드보다 한 3나노미터, 그러니까 35옹스트롱 정도 얇은 두께 배리어 물질을 얇게 써도 원하는 만큼의 그런 웍펑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뭘 나타내냐면, 예를 들어서 X축을 배리어의 두께, 배리어 메탈의 두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Y축을 웍펑션의 크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타이 나이트라이드는 훨씬 더 완만하게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한다면 이 몰리브덴 나이트라이드는 훨씬 더 급하게 이렇게 엠모스펫에 알맞은 4.x의 값에서부터 훨씬 더 높은 값으로 쭉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몰리브덴 나이트라이드가 보이게 되는 두꺼운 몰리브덴 나이트라이드가 보이게 되는 그 웍펑션의 값이 5점 얼마 그런 정도가 아니라 6점 얼마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일단 한 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두꺼운 몰리브덴 나이트라이드가 더 높은 웍펑션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까지 빠르게 이렇게 이동을 바뀌어 나간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은 2023년 VLSI에 발표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다이폴과 관련된 것들은 2021년 IDM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저도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요거는 네, 그래서 어, 네, 이거는 어, 그러니까 자, 좀 더 말을 정확히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란타늄 옥사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다이폴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문턱전압을 맞추자 하는 내용들을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VLSI에서 T11-1에서 발표를 할 내용이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노블 쉬프터라는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을 사용을 했더니 이 새로운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더 우수하게 더 잘 이 문턱전압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시펫에서도 노블 시프터라는 거를 쓸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엠펫하고 피펫이 있었을 때 따로따로 다이포를 적용을 해가지고 문턱전압을 조절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2번은 북경대의 발표였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핫캐리어 디그레데이션에 대해 가지고 다루었는데, 그거를, 어, 저, 이렇게 나노쉿의 위스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뤄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핫캐리어 디그레데이션이라는 거는 동작 전압이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사실 충분한 핫캐리어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었던 건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셀프 히팅 때문에 레티스의 온도 자체가 그 로컬하게 그 부분에서 뜨거워지게 되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핫캐리어라는 거는 전자의 온도만이 뜨거워지고 레티스는 차가운 상태, 일대를 핫캐리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핫캐리어라는 거는 국부적으로 셀프 히팅 때문에 로컬한 레티스 템퍼러처도 올라가고 동시에 그만큼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쪽 부분의 전자 농도도 올라가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RC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뭐 그 셀프 히팅 시뮬레이션을 한 것 서머 시뮬레이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서머 시뮬레이션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위스가 넓어지게 되면 위스가 넓어지게 되면 거기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르면서 더 많이 뭐 열이 나기 때문에 온도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게 위스가 넓어지게 되면 그렇죠. 옆으로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힛이 이제 위아래로 빠지게 될 텐데 위아래로 빠지는 힛 디스페이션도 또 그만큼 스케일이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까지 그 스케일, 그러니까 넓은 채널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확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를 무한히 옆으로 크게 되면 그래도 결국은 어떤 값에 수렴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엄청나게 넓은 것까지는 물론 아마 시뮬레이션이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고려한 그 세 가지의 소자에 대해 가지고는 어, 그러니까 그 거기서 얻어진 결과로서는 계속 온도가 쭉 증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거가 이제 그 뭐 올바른 시뮬레이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8-8번 세션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8번 세션은, 그렇죠. 4개의 발표가 있었고요. 4개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높은 8-1번은 슈퍼레티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페로일렉트릭 그 HGO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하프늄 옥사이드하고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슈퍼레티스 형태로 딱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높은 입실론 값, 그러니까 하이 K를 만들었다. 52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카파 값을 만들어내고 EOT 값이 무려 3.5 옹스트롱밖에 안 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논문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쌓은 다음에, 이 레이어를 쌓은 다음에 높은 온도로 하게 되면, 높은 온도로 어닐링을 하게 되면 이게 다 꽝이 되고, 어, 높은 온도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낮은 온도, 450도, 섭씨 450도 정도 되는 낮은 온도로 30초 동안 하게 되면 여전히 이렇게 슈퍼레티스가 잘 유지가 되면서 이때 이제 좋은 특성을 얻게 된다라고 하고요. 엠모스하고 피모스가 개선되는 정도 같은 것들이 좀 달랐는데요. 피모스 쪽에서 주로 좋은 영향이 어, 얻어지게 되는 그런 스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그 온도를 450도밖에 안 주면 이거 괜찮은 거냐? 이제 다른 450도라는 이 온도가 높은 온도가 아닌데, 그러면은 그 후로 모든 공정들이 이제 450도 같은 거에 리밋이 걸리게 되는데 이거 서멀 버짓이 괜찮은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가게 됐고, 이 저자의 대답은 잘 모르겠고, 이제 앞으로 같이 좀 일을 해보자, 우린 협력해보자, 뭐 이런 식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8-2번이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관심이 많이 가는 발표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분인데 서울대학교 신영철 교수님 방에서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분이 발표를 하신 거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저도 CPAT, SRAM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역시나, 그러니까 다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패스 트랜지스터 혹은 뭐 억세스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요 녀석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C패스로 가게 됐었을 때 인버터 체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C패스로 가게 되면 아주 뭐 부드럽게 잘 바뀌게 되는데, 이제 남게 되는 요 패스 트랜지스터 혹은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컴플리먼트한 특성이 없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구현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은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팻을 밑으로 놓고 그다음에 N팻을 위에다 놓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 N모스팻을 안 쓰고 P모스팻만 쓰는 것들이 이제 아이맥이나 이런 곳에서 처음 제안한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렇게 P모스팻으로 쓰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라이트 마진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라이트 마진 말고 리드 커런트를 생각을 해도 리드 커런트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 커런트하고 리드 마진은 또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에서 말하는 거는,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건 라이트 마진 줄어들고 리드 커런트가 줄어든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좋지 않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엠모스팻을 어떻게든 써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논문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이 엠모스팻을 어떻게 해가지고 패스 게이트로 쓸 것인가,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음,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그 엠모스팻을 패스 게이트로 쓰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발표가 끝나고 나가지고 질문을 한 거가 뭐였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엠모스팻으로 이제 우리가 패스게이트로 쓰기로 한 그 위에 있는 엠모스팻 말고 그거 밑에는 피모스팻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이 피모스팻을 어떻게 해가지고 디스이네이블을 시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발표할 때는 딱 저대로 질문을 이제
설명을 못했던 것 같고 끝나고 나서 다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를 없애는 거, 그 밑에 있는 피모스펫을 이제 무효화시키는 그런 지우는 거는 또 따로 공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스코프가 엠모스펫을 사용하고 피모스펫은 안 사용하는 그런 걸 보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룹들이 엠모스펫을 써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죠. 피모스펫보다는 엠모스펫이 더 좋을 거야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재밌는 발표였고요. 그 다음에 8-3번은 포항공대의 이병훈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이병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한 이 학생이 김민재 학생이라고 여전히 지금 박사과정 이제 한 2년 반 했는데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석사까지 하고 간 학생이고 저랑도 조금 인연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반가웠고요.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CMOS 인버터를 만드는데 엠모스펫은 징크 옥사이드로 그다음에 피모스펫은 텔레늄으로 이렇게 채널을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의 웨이퍼 안에다 집적을 해가지고 만든 그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모빌리티 같은 것들도 그렇게 낮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도에서 측정한 모빌리티가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한 34 제곱센티미터 퍼 볼트 세컨 정도 되고 텔레늄 같은 경우에도 25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모빌리티 값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피모스펫으로 사용한 이 텔레늄의 경우에 성능이 상대적으로 안 좋게 나타났는데, 그 온도를 바꿔가면서 해보니까 특히나 리키지 특성이 안 좋게 나타났는데 그 리키지가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컨택 인터페이스 쪽에 리키지 소스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리키지 소스가 온도를 낮추게 되면 확 영향을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성능이 크게 개선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4번은 스팁 슬롭과 관련된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 연구 그룹에서는 IDM 같은 거에서도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몇 번 들은 것 같은데요. 구조가 되게 좀 복잡하고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끝나고 나서 8-2번 CPET, SRAM 관련해 가지고 막 질문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요. 점심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나가지고 9-1번에서부터 다시 세션을 시작했는데, 9번 세션에는 6개의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번 세션에서 6개의 발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바이티드 톡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 홍콩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던 것 같고, 어, 여기서는 이제 물질을 여러 개를 바꿀 생각은 하지 말고 엠모스펫은 MOS2, 피모스펫은 텅스텐 다이셀레나이드라고 이렇게 딱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리콘을 그리고 이제 회로를 여러 개도 생각하지 말고 딱 S램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리콘을 빛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였는데 사실 결과가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뭐냐면요. 소자 성능은 소자 성능은 당연히 실리콘보다 이렇게 MOS2와 텅스텐 다이셀레나이드를 사용한 이런 CPET이 있었을 때 성능이 나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구현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N10 노드 이게 N10 노드라는 건 그러니까 10나노잖아요. 10나노는 이미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옛날 노드인데 10나노 노드 룰을 따랐을 때 이 10나노 노드 룰에 따른 그와 동일한 크기의 만약에 2D 팻으로 CMOS 공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소자의 성능은 조금 부족하지만
캡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캡이 훨씬 더 작아가지고 실제로는 성능이 더 좋다. 여기서 말하는 성능이라는 거는 소자의 성능 말고 SRAM의 뭐 쓰고 지우는 스피드 같은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는 이게 10나노미터 노드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리콘을 주로 다루는 사람에서 믿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빌리티 같은 것들을 그 CVD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챔피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쓴 거죠. 이거는 가장 좋은 파라미터, 이것도 가장 좋은 파라미터. 이렇게 제일 좋은 파라미터들을 여기서 이건 제일 모빌리티도 여기서 제일 좋은 거, 뭐도 제일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면 그러면 그래도 소자 성능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거를 스피드 측면에선 더 우수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차이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 스케일 다운을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너무 과한 것 같지? 라고 하면서 모빌리티를 우리가 생각한 이 챔피언 데이터보다 반씩 줄여보자. 그래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결론은 뭐 정성적으로는 유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모빌리티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컨택 레지스턴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컨택 레지스턴스도 이게 너무 과하게 높게 잡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의 어떤 공정 기술 같은 게 적어도 그러니까 엠모스펫으로 사용되는 MOS2에는 이렇게 비스무스나 혹은 아니면 아세닉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컨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피모스펫으로 사용되는 거는 아직 적절한 그 컨택 메탈을 찾지 못한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이런 뭐 예를 들어 비스무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실리콘의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혹은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바꾸게 되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 퀀텀 리밋이라고 부르게 되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값을 얻어낼 수 있다. 컨택 레지스턴스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뭐 사실 이게 되게 저한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쇼킹한 내용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쇼킹한 내용이었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10나노급의 뭐 2D 팻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논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미래가 되었을 때 경쟁이 될 만한 아주 작은 뭐 3나노도 이미 지나갔게 됐고 이제 N 대신에 A로 시작하는 뭐 A10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노드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만약에 2D 팻이 이렇게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자의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걸 회로로 다 만들어 봤었을 때 성능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메시지 자체는 충분히 그럴듯한 거긴 한데 이분들이 과연 공정한 비교를 했을까? 예,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2번은 동경대에서 학위를 하고 계시는 한국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IGGO에서 징크의 함량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실제로 제작을 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결국은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징크의 그러니까 그 포션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노멀리 오프 컨디션을 달성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를 높은 모빌리티 가져가는 것 사이에서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 끝이 나면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깰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것도 동경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동경대 발표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게 보통 IgGO라고 하면 인듐, 갈륨, 그 다음에 징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는 이 갈륨을 빼고 이 틴을 사용을 해서 인듐, 틴, 징크 옥사이드라는 이런 물질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물질이 IgGO 대비해 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모빌리티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가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IgGO 대비해 가지고 밴드갭이 더 작대요. 밴드갭이 더 작고, 그리고 모빌리티가 더 크다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밴드의 커버처가 더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펙티브 매스가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컨덕션 밴드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높은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션을 인듐의 함량은 0.6, 그러니까 60%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틴과 징크 사이에 상대적인 비율 같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걸 걔네들 사이에 틴과 징크 사이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되게 많이 바뀌게 되는데 어, 다 좋다는 아닌 것 같고 좋은 녀석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듐 60%, 그리고 징크하고 틴이 20%씩 있는 것이 조성 중에서는 제일 전류 값을 측면에서도 좋고 릴라이어빌리티 측면에서도 좋고 뭐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중에 왜 갈륨을 안 쓰려고 하나요? 틴을 왜 자꾸 틴을 쓰고 갈륨을 안 쓰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보면서 저도 사실은 이제 IgGO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시뮬레이션 연구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필요한 그러니까 갈륨을 안 써야 되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있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9-4에서는 이제 이거는 퍼듀 예 교수님 그룹 발표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사실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인듐 옥사이드 TFT를 발표를 해왔죠. 이 인듐 옥사이드 TFT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진짜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르곤 하거든요. 근데 전류가 어마어마한 전류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번에 이제 그 다이일렉트릭으로 사용되는 거를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또 좋다고 하냐면 이 인듐 옥사이드하고 지르코늄 옥사이드 사이에서는 인터레이어가 생성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닐링을 오투 분위기에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되게 좋은 게이트 스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값이 뭐 엄청나게 높은 전류값을 만들어냈는데 이 만들어낸 전류값을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류가 엄청 많이 흐르니까 셀프 히팅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아주 짧은 순간 동안 펄스 형태를 주고 그때 전류를 측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결과를 리포트를 하는 거다. 셀프 히팅 효과를 뺀 결과를 리포트하는 거다. 그 얘기를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같은 그룹에서 9-5에서 이제 또 한국인으로 보이는 분이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표가 무척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노이즈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제 노이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그 그러니까 박사 과정하고 박사 학위와 그 다음에 포닥이 다 이 노이즈와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뭐였냐면 이거는 IGGO를 가지고 어 이제 소자를 만드는데, 그때 IGGO 소자도 아주 깨끗한 원 오브 F 노이즈가 나오는데요. 이 깨끗한 원 오브 F 노이즈가 나올 때 이 녀석이 그 녀석의 근원이 무엇인가, 어떤 메커니즘을 따르는가라는 거를 연구를 한 겁니다. 요즘 사실 실리콘 하는 분들은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실리콘도 실리콘에서 모스펫을 만들어도 그 녀석이 서피스 채널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벌크 채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근원 같은 것들이 다르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 요즘은 모든 모스펫들이 다 실리콘으로 만든 모스펫들은 다 서피스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그 어떤, 그러니까 서피스 쪽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그러니까 맥워터 모델에 기반한 그걸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다루고 있는 이 소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gGO로 만들어지는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소자를 동작을 시키는 게 인버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게이트로 인해 가지고 서피스 근처를 디플리션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메커니즘이 좀 여전히 궁금한 게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분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인듐의 상대적인 조성을 이제 인듐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봤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제가 또 질문도 했는데 딱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렇게 데피니틀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게이트 전압에 따라 가지고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에 따른 정규화된 드레인 노이즈의 크기가 주로 모빌리티 플럭추에이션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벌크의 컨트리뷰션에 의한 것을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게 이 전체적인 데이터의 느낌이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인듐의 포션이 상당히 큰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듐이 7이고 나머지 갈륨하고 징크가 1대1인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만 왠지 모르겠는데 측정을,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를 한참 높여가지고까지 측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에 대한 의존성이 높지 않다가, 그런데 아주 높은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가게 되면 기울기가 더 급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다른 조성들도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를 더 걸게 되면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낮은 게이트 전압에서는 당연히 이게 서피스 쪽에 영향이 없다가, 게이트 전압을 많이 걸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서피스 쪽에 영향이 커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서피스 쪽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어, 노이즈가, 이게 어떤 그 주된 노이즈에 맞춰가지고 소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자를 만들고 나가지고 그것에 만들어진 소자의 노이즈 특성 같은 것들을 재는 거라서, 그래서 뭐 노이즈의 근원을 따지기 위한 어떤 소자 설계가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과 같은 때에 이런 노이즈의 근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듣게 돼서 무척이나 반가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발표였던 9-6번은 터너리 로직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터너리를 구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소자의, 그러니까 인풋에 따른 특성, 게이트 전압에 대한 특성이 중간에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는 미들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 가지고 여기서 제안을 한 것은, 그러니까 티펫 구조하고 보통의 컨벤셔널한 모스펫 구조를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소스 쪽에 처음에는 티펫이 작용을 동작하는 걸로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보통 컨벤셔널한 모스펫이 나타나도록 해가지고, 미들에 해당하는 거는 티펫, 그리고 그거 말고 완전히 켜진 경우에는 그냥 모스펫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레벨, 완전히 꺼진 거, 티팻만 켜진 거, 그 다음에 모스펫이 켜진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9번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제와 같이 포스터 발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있었고요. 저도 정상목 학생의 석사학위 내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 세션 가가지고 그 앞에 서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들을 좀 나누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션이 끝난 다음에 지금 저녁 먹기 전에 잠깐 들어와 가지고 최대한 짧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40분 정도가 걸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SNW 이틀에 걸친 SNW가 끝났고요. 저는 사실 SNW라는 학회 자체는 예전부터 얘기를 들었죠. 학창 시절부터 알던 얘기는 들은 학회였는데 실제로 참석을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내용 같은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VLSI에서 냈다가 안 된 논문들,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발표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내년에는 한번 저희 방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권하고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와가지고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내년은 이제 30주년 기념이라고 하니까 또 가면 또 뭔가 이벤트 같은 것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잘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리콘 나노 일렉트로닉스 워크샵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쇼커스 듣고 그 다음에 VLSI 3일 듣고 이렇게 하는 일정이 앞두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학회를 앞두고 VLSI를 앞두고 충분한 어떤 준비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일부터 해가지고 들을 발표들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현재의 세팅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고 그거를 파일로 변환을 하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좀 귀찮지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